자, 그럼 교육과정 A 1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 지문입니다. 자, 수경이는 최근 교실에서 자, 여기 1번 문제는 두유아의 읽기 발달 수준은 잘롱고 이론에 근거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잘롱고 이론에 근거해서 이제 기술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수경이 민호가 있어요. 그쵸? 자, 수경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일단 어떤 단계인지 아시면 뭐 설명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수경이 보시면은 최근 교실을 책꽂이에서 책을 골라와가지고 선생님이 책에서 보는 남자가 또 다른 책에 또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연결점을 찾는 거. 그러니까 얘는 좀 이제 의미나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연결점을 찾는 재미를 보인다. 요거 이제 의미 같은 거를 조금 생각한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글씨를 읽고 막 그 의미를 엄청 깊이 있게 해석하는 건지 아닌지가 조금 헷갈리잖아요. 이게 이제 글의 의미하고 글씨를 읽으면서 글의 의미를 잘 해석하면은 가장 높은 단계, 7단계 이렇게 볼 수 있고 7수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이제 글씨에도 좀 관심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좀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 책의 그런 의미 뭐 이런 거에 오히려 더 포커스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 게 조금 미숙하면서 의미를 이해하면 이거는 5수준 이렇게 볼 수 있고 글씨를 굉장히 잘 알면서 의미까지 깊이 있게 해석하는 거면 얘는 7수준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 얘가 어떤 수준으로 이해했다 막 이것까지 없으니까 얘가 글씨를 잘 읽는지 못 읽는지 이게 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림, 책의 그림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긴다. 이 그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림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슷한 주제의 책들도 비교한다. 이러니까 이제 의미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게 7수준이 아닌 게 얘가 글씨를 되게 잘 읽는다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경이는 여기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호는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읽으려고 하고 얘는 글자에 엄청 꽂혀 있다는 거 아시겠죠? 해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자, 뭐 자모까지 그죠? 자모 조합까지 얘는 글자에 굉장히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형태, 소리와 글자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는 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요 민호는 크게 헷갈리지 않으셨을 텐데 수경이가 이게 7수준인지 아니 민호보다 더 발달한 수준인지 민호보다 덜 발달한 수준인지 그게 좀 헷갈리셨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여기는 글씨 얘기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글씨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글씨는 얘가 겨우 아는 정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책의 의미,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설을 자세히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읽기 발달 단계를 분석한 내용까지 기술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경이는 5수준, 민호는 6수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경이는 글자, 의미, 이야기 지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여기 이제 나타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호는 6수준, 단어, 형태, 소리, 글자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기술하시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설을 조금 보시면은, 자, 여기, 그쵸. 요런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5수준하고 6수준, 요게 이제 시험에 난 건데, 5수준은 이야기 전체의 맥락과 의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의 의미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수준은 단어 형태와 소리, 글자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글자 읽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수준하고 5수준은 구분을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실게요. 자, 2번은 나는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그림책의 일부예요. 여기서 동그라미 1에는 문학적 구성 형식을 쓰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이게 ABC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ABC를 시간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많은 거를 쓰는 거 왠지 좀 위축감이 들지만 그렇게 또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작품 외운 거 있잖아요. 기계적으로 작품을 외워서 이 작품은 무슨 형식, 이 작품은 무슨 형식. 이제 그렇게만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진짜 글을 읽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괜히 조금 이렇게 위축될 수 있는데 실제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A 지문을 보시면 A, 바다에 살던 물고기들이 오염으로 집을 잃어서 기차에 탔어요. 그러자 기차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다음 마을에 도착하자 새들이 집을 잃어서 기차로 날아들었어요. 기차가 점점 더 가득 찼어요. 마지막으로 토끼들이 홍수로 집을 잃어서 기차에 뛰어올랐어요. 이제 기차는 정말 가득 찼어요.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바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육지,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물고기 피해가 그 다음 물고기, 그 다음 새들로, 그 다음 토끼들로 이렇게 점점 번졌다. 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쇄적 형식입니다. 자, A는 요거는 연쇄적 형식이고, 자, 연쇄적 형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B, 첫 번째로 북극곰이 기차에 탔어요. 두 번째로 펭귄, 세 번째로 원숭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쭉쭉쭉쭉 계속해서 하나씩 등장인물이 첨가되고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누적적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C 지문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서 얼음이 녹아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겨울이 끝나서 봄이 됐죠. 여름이 됐죠. 가을이 됐죠. 겨울이 됐죠. 또다시 봄이 왔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이 순환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순환적 형식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판단한 이유까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 연쇄적, 누적적, 순환적 이렇게 답도 쓰셔야 되고 판단한 이유를 써야 됩니다. 자, 물고기의 피해가 새들의 피해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토끼들의 피해로 연결이 되는 연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B는 이제 순서대로 계속해서 추가되는 누적적 구조. 그 다음에 C는 계절이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순환하는 그런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환적 형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해설도, 자, 지문 해설, 이론 해설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문 해설은, 자, A는 물고기들의 문제가 새들의 문제를 유발하고 또 토끼들의 문제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연쇄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점점 기차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도 가득 찼는데 여기 추가되니까 더 가득 차고 그 다음에 또 가득 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사건이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가는 구조,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연쇄적 형식이 되겠습니다. 체인 형태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누적적 형식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에서 등장인물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첨가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번 지문을 좀 보실게요. 자, 3번 지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까지 A, B, C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민준아 이 글자를 봐. 뭐 이렇게 이제 교사하고 유아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민준이하고 교사하고 대화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글씨 하나하나 읽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자소, 음소 결합해가지고 이게 가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건 이제 음소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음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읽기까지 되고 있는 거죠. 음소에 대한 인식도 하고 있는 것이고 해독, 음소를 읽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자, 이거는 창의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음절 읽기를 하고 있죠. 자, 음절 읽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근데 창의 이게 뜻인지 알아? 뜻은 몰라. 창의 이런 거 좀 창의적이다. 창의 이런 거 어려우니까 얘는 뜻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해독만 되는 거죠. 독해는 안 되는 거예요. 해독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가방. 가방도 얘가 읽었어요. 아, 가방은 읽을 줄도 알고 얘가 뜻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가 가방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고 했으니까 가방이 뜻을 잘 아는 거예요. 자, 교사가 또 얘기하고 있죠. 정말 알고 있구나. 머릿속에 있는 가방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 거야. 자, 이거는 심성어휘집. 자, 심성어휘집에 가방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의는 안 들어가 있어요. 심성어휘집에는 없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읽을 줄만 아는 거는 해독만 되는 거예요. 해독. 자, 그리고 얘는 이제 해독만 되는 것인데 여기 가방 이런 거는 심성어휘집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요건 이제 심성어휘집에 들어있는 그런 단어를 찾아내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A, B, C를 다 보셨잖아요. 자, 문제 보시면은 다는 단어제인의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자, 단어제인의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단어제인에 그럼 뭐뭐가 들어가나 요거 이제 해설을 좀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설을 일단 좀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문 해설도 있고 여기 일단 이론을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 의문인식도 중요하죠. 의문인식도 중요합니다. 자, 음소, 음절, 뭐, 요런 의문인식, 뭐, 요런 것 좀 중요하고요. 자, 해독, 심성어휘집. 자, 요런 것들 다 포함된 것이, 단어제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숙련된 읽기를 위해서는 언어 이해와 단어제인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언어 이해는 종합적인 그런 이제, 문학 작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능력이에요.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단어제인이 일단 이제 좀 필요해요. 단어제인은 글자를 읽을 줄 아는 거거든요. 글자를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 여기까지가 단어제인이에요. 자, 단어제인 안에는 의문인식이 들어가야 돼요. 음절이나 음소에 대한 의문인식이 들어가야 되고, 해독. 요거는 철자하고 소리를 대응시키는 해독이 돼야 됩니다. 시각적 제인. 시각적 제인 안에는 사실은 이제, 단어를 딱 봤잖아요. 단어를 딱 보면은 이게 친숙한 단어를 딱 보고 요걸 읽을 줄 알고 대략 무슨 뜻인지도 아는 거. 자, 요건 이제 단어제인이 조금 덜 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친숙한 단어를 보고 그냥 이게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소 음절을 막 엄청 또박또박 대응은 잘 못 시켜도 이게 이제 딱 보고 시각 단어 형태로 이제 기억하는 거. 자, 요걸 이제 시각적 제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나비, 통단위로 딱 외워가지고 이건 나비 글자야. 무슨 뜻인지 좀 알고. 요게 이제 시각 단어, 시각 제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단어 제인의 과정을 보시면은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음소인식이 좀 돼야 돼요. 그쵸? 음운인식, 음소인식, 의문인식 돼야 되고, 해독,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심성 어휘집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단어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단어제인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건 의문인식, 자모인식, 자소음소 대응, 시각적 제인 이런 총체적인 것들이 아이들의 그런 단어제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제 지문 보셨잖아요. 자, 지문에서 보신 것처럼 자, 지문 해설, 아까 지문 저랑 같이 읽어보셨으니까 지문 해설 좀 보실까요? 지문 해설 보시면은 자, 여기 아까 A 있었잖아요. 민준이가 기억하고 아하고 합쳐갖고 가 되는 거 아는 거. 자, 요런 거는 이제 얘는 음소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음소 인식. 그쵸? 음소를 인식하는 겁니다. 자, 의문인식의 하위 단계. 의문인식의 하위 단계인 자, A는 음소를 인식하는 것이고 B는 음절을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B는 음절 인식이면서도 이제 요거는 해독도 이제 포함되죠. 얘는 글씨를 읽었어요.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까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C는 무엇입니까? A 단계에서 이제 음소, 음절 뭐 이런 거 해독 나타났고 C는 어떤 거였어요? 심성 어휘집의 단계. 그래서 가방을 무슨 뜻인지까지 아는 거. 이런 게 이제 나타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답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답을 좀 보시면은 자, 여기 의문인식 A하고 B. 자, 3번 문제를 좀 보시면은 A와 B 같은 과정을 포함하는 단어제인의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요건 의문인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소, 음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건 의문인식입니다. 단어제인의 과정 안에 나타나 있는 A와 B는 무엇입니까? 요건 의문인식.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와 같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B와 같이 C에 해당하는 단어 제인의 과정의 개념을 각각 쓰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B, 그 다음에 C 이 두 개에 해당하는 단어 제인 과정의 개념을 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쓰라는 것입니다. 자, B는 뭡니까? B는 아까 해독이었어요. 해독. 그쵸? 그래서 여기는 창의라고 하는 문자를 읽고는 있지만 의미는 모르기 때문에 자소음소 대응관계를 적용해서 변환하는 해독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C는 뭐예요? C는 가방. 이거는 읽을 줄도 알고 뜻도 알잖아요. 이건 심성어휘집이다. 심성어휘집에 있는 단어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방. 자, 가방을 읽을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는 모습. 즉, 심성어휘집에서 단어의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다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단어제인의 과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은근히 이게 이제 해독, 심성어휘집 뭐 이런 거 이제 막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제인의 과정, 단어제인 이 단어가 이제 막 단어제인이라는 말뜻 자체가 이제 헷갈리시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2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